네, 인생의 인터미션을 지나고 계시는 전국의 아재, 아짐, 형님, 누나, 그리고 동생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 무탈한 나날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김쾌대 인터미션을 진행하고 있는 에세이 작가 김쾌대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뮤직거리다라는 코너는요, 우리 중년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뮤지컬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이게 팟캐스트 방식이라서 유튜브에 익숙하신,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처음 이걸 해보는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뮤지컬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 뮤지컬 렌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작품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쭉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의식,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 신세대를 이해하는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거냐.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혹은 뭐 약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편견 없이 바라보는 일이 가능할까? 예.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작품을 들어가서 쫓아가 보시면 좀 더 느끼시는 바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먼저 던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이제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이고요. 그 다음에 토니상이라고 있습니다. 토니상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공연과 플레이 앤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 모든 뮤지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영예로운 그런 상인데 10개 부문, 1996년도에 토니상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서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각본상, 작곡상, 그리고 최우수 조연상. 4개 부분 수상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사진, 보도 부분의 사진에 관련해서 유명한 상이 하나 있죠. 뭐냐면 퓰리처 상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보도 부문에서만 수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술 부문에서도 시상을 해요. 예. 근데 거기 6개 정도밖에는 지금 여태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뮤지컬은요. 근데 그중 6개 작품 중에 한 작품으로 이 렌트가 수상을 했다. 그 정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1996년 4월 29일 이 날짜, 1996년 이 날짜에 브로드웨이 네덜란드 시어터라는 곳에서 처음 세상에 선을 보인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초연은 2000년,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신시 컴퍼니라는 곳에서 라이센스로 제작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예, 올해는 보니까 6월 13일, 다음 달 13일이네요. 다음 달 13일 디큐브 아트센터 저기 신도림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보니까 한국에서는 2000년 아까 초연을 올렸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1년까지 거의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한 10년 동안 자주 올라왔어요. 자주 올라왔는데 그 이제 2010년도 11년 이후에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20주년 맞이해서 올라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디큐브 아트센터 신도림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하셔서 티켓팅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뮤지컬이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 이게 이루어진 것이고 어디서 일어난 그런 내용인가? 이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이 작품의 배경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맨하탄, 뉴욕 맨하탄 아시죠? 거기에 이스트 빌리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트 빌리지는 맨하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1980년대 후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가 찾아보니까 탈산업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매우 침체되었고 사회는 양극화가 되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70년대 후반이죠. 79년도인가 5.1 쇼크 1차, 2차 5.1 쇼크 그래서 79년이 2차 5.1 쇼크였는데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한번 쳤고요. 그래서 미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모습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조정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미국이 오일 쇼크 이후에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일어났고 이제 저희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스트 빌리지라는 곳이 점점 그 좀 열악한 상황으로 펼쳐지면서 거기 이제 뭐 하층민들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에서 그 빈익빈에 해당되는 하층민들이 모이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하층민들이 모여서 그 마약 그 다음에 뭐 에이즈가 막 범람을 하고 동성애도 거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무거운 그런 배경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건 난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 별로 매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말했지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까지 젊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이스트 빌리지의 그 아파트죠. 아파트 말이 아파트지 뭐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월세방이에요. 월세방. 거기 그래서 이 제목에 렌트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그 집세가 이제 렌트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이 없이 힘겹게 그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면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그 뭐 마약과 뭐 동성애와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 중에 누가 나오는가,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먼저 그 마크라고 하는, 제일 왼쪽에 안경 끼고 있는 저 친구인데, 저 친구는 이제 독립영화 제작자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부적응자고요. 예, 또 소심하면서도 좀 예민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 저 친구가 이렇게 쭉 그 독립영화 제작자, 그 캠코더를 들고 독립영화를 찍는 친구라서, 저 친구의 시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그 같은 룸메이트예요. 마크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로저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한물 좀 간 뮤지션이에요. 예, 그래서 음악을 전공했으나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필살의 그 명곡을 한번 쓰겠노라고 늘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친구인데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 양성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저의 여자친구가 왼쪽에 세 번째 보이는데 미미라고 하는 친구고 1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클럽의 스트립 댄서이고 역시 에이즈 양성 환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콜린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왼쪽에서 다섯 번째 보이는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 흑인 저 콜린스는 대학 강사고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에이즈 양성 환자고요. 그 콜린스의 애인이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 엔젤이라고 하는데, 뭐 드래퀸 혹은 동성애자라는 그런 성소수자고요. 길에서 드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인데 역시 에이즈 양성 환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보이는 저 친구는 모린이라는 행위예술가인데요. 모린은 왼쪽 네 번째 아니고 여섯 번째네,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모린 양성애자예요. 그래서 아주 섹시하고 바람기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랑 사귀다가 이제 조앤이라는 여자 친구로 갈아탑니다. 양성애자니까 남자도 사귀고 또 여자 사귈 수 있는 거죠. 모린의 애인이 모린의 애인이 이제 조앤이라고, 왼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집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인권 변호사거든요. 무려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집안도 빵빵합니다. 아버지가 장관인가 그렇고, 어머니도 이제 고위층으로 나옵니다. 전화통화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조회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모리는 양성애자, 조회는 동성애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처럼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 베니라고 하는 저 친구인데, 저 친구 사업가이고 이제 다 같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었는데, 저 친구가 결혼을 잘했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부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해서 사업가가 됐고 또 건물주가 된 거죠. 바로 그 베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한 켠에 마크하고 로저가 새들어 사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냐면, 아까 집주인 베니가 뭐 그냥 써라 이렇게 써라 해서 잘 지냈는데, 마크 로저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저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야, 니네 2년 동안 밀린 집세 렌트 이 비용을 다 내라. 이러면 갑자기 이제 위기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저라는 친구, 아까 말했던 음악가, 한물간 음악가 로저, 그리고 스트립 댄서하는 미미가 이제
러브라인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콜린스와 조앤 말씀드렸죠. 예. 예,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조앤과 그 다음에 모린, 인권 변호사와 그죠? 그 다음에 행위예술가 모린이 또 커플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복잡한 관계도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약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데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마크와 모린이 과거의 연인이었고, 예, 미미와 베니도 좀 썸을 탔었고, 그 다음에 조앤하고 모린에서 문제는 뭐냐면 모린이 바람기가 엄청 많은, 예, 섹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양성애자잖아요. 남녀 안 가리고. 이런 걸 또 하버드 법대생 이제 뭐 조앤이 봤을 때는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뭐 갈등 요소들이 좀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러브라인이 빠질 수가 없고 거기에는 이제 질투도 나오고 예, 막그 오해도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사건에 막 이제 묻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시대적 배경이 좀 암울하다 보니까 예, 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다들 헉 하셨을 텐데 뭐 죄다 에이즈 양성 환자 로저 그렇지 미미 그렇지 콜린스 그렇지 엔젤 그렇지 예. 이 뭐 에이즈가 만연돼 있고 실제로 그 당시 그랬다고 해요 미국 사회가 예. 에이즈가 만연돼 있고 예. 그다음에 마크 이런 애들은 또 로저도 그렇고 이 사회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크는 직장 생활 부적응자라고 했는데 방송국 취직했다가 뭐 답답해서 막 나오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콜린스가 그나마 뭐 대학 강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뭐 거기서 뭐 철학 같은 그런 얘기나 해대고 굉장히 그 공학적으로 나름 저 콜린스가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전체적인 프로그래머인데 돈벌 생각 안 하고 예. 약간 몽상가 같은 예. 한마디로 이제 좀 답답하죠. 예. 근데 어쨌든 죽음의 기운이 이제 깔려 있어요. 예,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모린 같은 경우는 행위 예술가라고 했는데 그 공연에서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 집세 못 내서 쫓겨나는 사람들 예,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요. 그런 데서도 이제 세입자들 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의 절박함 같은 것도 묻어 있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공연이고 예, 뭐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저 코너는 아니라서 아 이런 정도의 느낌의 공연이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실지 마실지 결정을 어느 정도는 네, 큰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작품들에 묻어 있는 사건들과 주제들을 보면서 우리 중년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문제, 소수자들, 그다음에 이때 소수자는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뭐 에이즈 문제 같은 동성애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에 부적응하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중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문제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늘 1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그나마 다 해결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뭐 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서 그나마 해피엔딩을 가져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베니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집주인을 상대로 이렇게 조롱하고 자기들 똘똘 뭉쳐서 이렇게 즐거운 파티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젤이 죽었을 때 엔젤은 죽거든요.
그래서 엔젤이 죽었을 때는 또 그녀를 추모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데서 좀 뭉클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막 심각하게 막 그 무거운 그런 걸로 일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악이 기본적으로 또 락 음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음악적으로는 절대로 이 무거운 쪽으로 계속 막 머리 아프게 막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둡고 침침한 공연은 아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이제 마치면서 이제 20분 이제 걸렸네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듣는 방송을 하겠다. 한 20분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이걸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압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이렇게 일단 1부를 마치면서 약속을 지켰다 라는 뻔뻔한 멘트를 날리면서 이상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감상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